사람이 살면서 책을 하나 남긴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또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서적이라든가 연구지, 학술지를 재배해 놓고 자신이 자라온 과거라든가 현재의 삶,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치, 이런 과정을 사실 그대로 담아서 진솔하게 적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작가의 삶이라든가 생애를 간접적이나마나 느끼면서 나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가을을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의원들에게 있어서 이 겨울 초는 그야말로 출판의 계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사당 게시판을 보면은 그야말로 게시판 공간이 비좁을 정도로 많은 의원들이 출판회를 열겠다라는 광고 포스터가 아주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많이 붙어 있죠. 그 중에는 의미 있는 출판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의원들은 선거철을 앞두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신을 알린다고 하기보다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책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자 쪽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출판을 할 때에는 세금이라든가 또 제재 사항이 거의가 없습니다. 돈을 만들 때에 거액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법들을 많이 쓰고 있지요. 얼마 전에 무소속의 윤미향이가 윤미향과 나비의 꿈이라는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윤미향이가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했다, 그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럴 때에 출판 기념회를 한다.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윤미향은 윤미향과 나비의 꿈이라는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현재는 무소속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민주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날 출판 기념회 때에도 연신 자신은 억울하다, 여전히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때의 당 대표였던 이해찬과 만났던 그 일담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을 때에 이해찬을 찾아가서 자기의 회계 자료를 다 내놓고 설명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해찬이가 그 회계 자료를 다 들춰보고 나서 한 얘기가, 글쎄요, 정말 정신 나간 그런 소리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당신네들은 왜 이런 자료를 다 남겨놨는가? 우리는 운동을 하면서 다 태웠는데 왜 그걸 다 남겼어? 소명하지도 않아도 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운동을 했다라는 이해찬의 말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반시위 운동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무슨 얼어 죽을 민주화 운동입니까? 그냥 반정부 시위 운동을 했던 학생으로서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호도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해찬이가 정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돈을 떼어먹은 도둑놈에게 왜 이 자료를 없애지 않았느냐, 이것이 말입니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완전하게 도둑질을 해서,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입니다. 그래도 나라의 한때는 총리까지 했던 이런 자가 정신이 썩어도 보통 썩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라가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할머니의 돈을 떼어먹고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자료를 없애지 왜 남겼나,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이해찬이가 정신이 올바로 들은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윤미향이 가관이죠. 민주당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것이 이렇게 든든하구나. 내 앞에 나를 막아주는 큰 벽이 있구나. 뭘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정도로 나쁜 놈들입니까? 그 횡령한 그 돈이 재벌의 돈을 훔쳤습니까? 재벌의 돈을 먹었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의 돈을 먹었다고 해도 문제가 될 텐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까? 눈물과 한이 맺혀 있는 그 돈인데, 그 돈을 해먹더라도 자료를 다 없애야지. 아니 이런 말을 총리에 뜨는 그런 인간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쓸개가 빠져도 단단히 빠진 인간들이죠. 한때는 나라를 다스렸다는 그런 총리를 했다는 그런 인간이 노무현 시절에 기억나십니까? 불이 날 때도 골프를 쳤고 전국적으로 수해가 났을 때도 제주까지 날아가면서 골프를 친 그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찬에게는 항상 골프 광이라는 소리와 함께 물불 가리라는 인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참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아주 저질 그런 인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의 그 돈을 횡령해 먹었는데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 자료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할 텐데 왜 남겼냐? 이것이 인간입니까? 이렇게 뻔뻔한 자가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를 재임 중에, 총리 재임 중에 당 대표를 맡고 있을 그때죠. 생각해 봤겠습니까? 측은하다, 불쌍하다, 정말 나라 위해서 그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도대체 윤양에게 배지를 달아준 인간은 어느 인간이었습니까? 이해찬은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문제야. 그런데 연일 민주당 안에서는 입 달린 자들은 모두 다 거의 다가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거친 말 정도,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의 욕을 해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늘 이해찬은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솔직히 이해찬도 입은 거칠기는 마찬가지지요. 남들은 시원하다, 솔직하다 얘기하지만은 이해찬의 입도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이런 욕설에 대한 DNA 인자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거의 모든 의원들이 이렇게 막말 험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글자를 써놨습니다만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 맞나 해서 그 아래 개욕이라고 제가 고쳤었습니다. 개욕을 부르짖는 그런 정당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해찬이가 한때 이런 헛소리를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쪽 당은 누구입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왜 사진들을 못 붙여요? 사무실에. 거기에다 또 누구를 더 붙일 것입니까? 유일하게 있다고 한다면 김영삼 대통령 정도일 겁니다. 그분은 저쪽 당에서 나오시기는 했지만 3당 합당하면서 지역 감정을 아주 악화시키긴 했지만 나름대로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개혁을 했어요. 그분 한 사람만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익희, 장면, 윤모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쫙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상된 정당이고 전통 있는 정당이고요. 저쪽은 극우로 파쇼로 살아온 정당입니다. 개혁적인 세력과 극우 파쇼 정당의 차이가 뭐냐 하면 개혁적인 진보 세력은 정의, 의를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걸 추구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극우 파쇼 정당은 이권을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이권, 그것을 추구하는 정당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저는 이해찬이가 이 말을 했을 때 지난 3월에 했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하고 정말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 총리까지 지냈던 인간이 하는 말이었을까? 자, 신익희, 장면, 윤보선 씨는 제외합시다. 그분들은 아마 사진이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수모로 여길 겁니다. 이제는 사진을 떼어달라, 내려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돈봉투 사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권을 추구하는 정당이 저쪽 정당이라고요? 쌍욕을 해야 되는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정의를 추구한다, 의를 추구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찬이가 이재명이가 당대표 1년이 됐을 때에 당을 걱정하는 원로들이 한 자리 한데 모였었죠. 이재명에 대해서 쓴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해찬만이 이재명을 두둔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고 그리고 자기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재명을 감쌌을까요? 제가 제목에 썼습니다마는 이해찬, 이재명, 이화영 3인 공동체라는 말을 썼는데 이재명은 이화영의 입을, 역시 이해찬도 이화영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화영이가 입을 부는 날에는 이해찬도 이재명도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인 경제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화영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을 감싸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있으면 밝혀지겠죠. 분명히 밝혀집니다. 그러니 이해찬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 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죠. 책방의 원조는 단연 이해찬입니다. 70년대 말에 신림동에다가 광장 서점을 연 곳이 이해찬이었습니다. 가장 히트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문재인 정권에서 비서실장까지 했던 노영민 의원도 했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회관 자기 사무실에다가 책을 쌓아놓고 책장 사던 노영민 기억하십니까? 그때에 노영민이 국회의 산자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장.
그야말로 노른자 중에 노른자, 거기에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의원 사무실에다가 책을 쌓아놓고 책을 판다. 왜 안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죠. 여기에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해놓고 장사를 했습니다. 기억 다 하시죠? 국회의원들은 3대 의무가 있습니다. 품위 유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영업 활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리 추구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자기 사무실에다가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해놓고 산업통상위원장이, 그러니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이것이 들통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책 장사를 하는 사람이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또 있죠. 문재인이가 대통령까지 지내고 나서도 양산 내려가서 평산 책방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 책방 열 때에 법인체냐 개인 사업체냐 꼼수 부리다가 들켰었지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 밥을 주냐 마냐, 참 치사하기 이를 데 없는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책방을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은 조국이 책을 내고서 문재인 책방을 달려가 가지고 문재인과 포옹하고 끌어안는 모습 기억을 하십니까? 그래서 책을 많이 팔았다라고 또 언론에 PR까지 하던 사람이 조국 아니었습니까?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은 책을 내겠다고 할 때에 그것을 만류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시비를 거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기에는 과연 그 모습이 좋아 보였을까? 조국이 책을 내자마자 조국이 어떤 책을 냈었습니까? DK 눈물인가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딸내미인 조민이가 시집 에세이를 또 낸 적이 있었죠.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런 책을 만들어서 또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책 내고 딸이 책 내는 것에 대해서 하등 우리가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책을 만든 것 다 좋습니다. 조민이가 하는 얘기가 과연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얘기였는가? 조민 자체로 살아가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다. 조민 자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 가지고 내디딘 첫발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경심이가 오늘 27일이니까 오늘 또 책을 하나 냅니다. 정경심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영치금을 가장 많은 기록을 세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2년 조금 넘게 2년 3개월인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3년 2개월 정도 감옥에 살았었는데 영치금이 무려 2억 4,13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국의 후원자를 통해서. 그것도 기록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 안에서 매월 200 이상을 벌어들였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목이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라는 책 에세이를 만들어서 오늘 출간을 한다고 합니다. 깊은 절망과 더 높은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출간의 이유 페이스북에다 올렸다고 합니다. 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해야겠다.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런 자가, 이런 사람이 정의와 도덕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이 돼가고 있습니까? 총리를 했다는 사람이 위안부 할머니들, 다른 사람의 돈도 아닌데 위안부 할머니의 돈을 횡령을 했는데 그 눈물과 한이 맺혀 있는 그 돈을 횡령했는데에 자료를 없애지 않고 왜 이것을 갖고 있었느냐? 질타를 했다는 이해찬, 정말 나라의 총리를 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겠습니까? 노무현과 문재인 시대 때의 나라가 이런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께서 판단하고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